안녕하세요. 기능기촌사회TV 김영조입니다. 오늘은 영월의 동강이 시작되는 첫 동네 영월읍 거운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된 것은 내 고향을 지키면서 내 고향에서 고향을 또 홍보하고 저와 같이 또 앞으로 이제 많은 일을 할 건데요. 이분 수필집을 보고 읽고 제가 너무나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삶, 내 고향 영월에서 살련다라는 걸로 제가 한번 소개 한번 드릴까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좀 집어넣고, 이게 작년에 우리가 농사 지어가지고 처음으로 농사, 올해 이제 두 번째 하는 건데 가서 그냥 한 맛 좀 보실래요? 잘 주무셨어요? 저 뭐야, 옥수수 좀 심으려고, 옥수수 남은 거에다 심으려고요, 밭에. 그냥 심는 대로 사람사람 심으라. 저 비닐로 씌워진 자리에만 우선 심어놓지 뭐. 비닐로 씌워, 이따가 저 풀맹자로도 심지. 비닐 저기 다 심으려면 시간이 좀 부족하죠. 이쪽 심는 건 천천히 심고요. 그래. 우선 비닐 위에만 쭉 내다 심게. 예, 예. 옥수수가 이걸 제때 심었으면 이렇게 많이 크지 않을 거예요. 옥수수가 웃자라 가지고 이게 좀 늦어서 봐봐, 잎이 좀 누렇고 떴잖아요, 그죠? 원래 심은 것은 저 위에 밭에 갖다 심어 450평 정도 심었고, 요거는 이제 심고 남은 거예요. 남은 건데, 그래서 오늘은 여기 텃밭에 좀 빈자리에 조금 추가로 심는 겁니다.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일정이 매일 바쁩니다. 오늘은 이걸 하는데, 평소에는 어째 아침에 일어나면 5시 반에 나와서 사람들 배드민턴 치면서 땀 흘리고 이러고, 오늘은 이제 옥수수 심는 걸로 하루 대체를 합니다. 예, 그렇죠. 이제 저희가 7남매가 컸는데 다들 뭐 성장해서 나가 있고, 저 역시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객지를 한 14년 이상 돌다가 2019년 말에 퇴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하죠.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는 제가 못하니까 땅을 놀릴 순 없고 제가 하는 겁니다. 진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보면 어설프다고 흉볼 겁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강원도 영월 거운리에 사는 홍성래라고 합니다. 59년생이고 여기서 자라서 컸고, 1977년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운 좋게도 바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바로 그해 9월에 강원도교육청 소속으로 해서 지금은 뭐 영월 정부 마이스터 고등학교 됐지만 영월공업고등학교 서무과에 첫 발령을 받아서 42년간 공직생활을 마치고 이제 은퇴 4년 차입니다. 정년퇴직하고 사실은 고향에 와 살면서 공직생활 42년 동안 국가에서 국민이 주는 세금으로 잘 먹고 살았으니까 공직생활의 경험을 이 지역사회에 좀 봉사하고 좀 공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한번 나가보실래요? 한번? 여기 밭가에 저기 학교에 가서 뗏목 해놓은 나무 그거 뗏목이 조금 해주시고 한번 저기 배 타고 한번 잠깐 하는 거 하고 내려오시죠.
예, 예. 운동장으로 가서 그 뗏목 그 나무 쌓아놓은 나무 가지고 뗏목이 조금 한번 해주시고 목골 가서 배 한번 타는 거 한번 하고. 접다 애들이 와서 딸기 좀 많이 따먹었죠 그래도. 조금 떠먹었어. 꽈리도 잘 컸네. 아버지가 올해 이제 90이 되셨는데 그 예전에는 목재를 주로 쓸 때는 영월에서 서울까지 뗏목을 타고 목재를 운반했는데 그때 뗏목을 타고 그 운반하신 분 중에 마지막 생존자가 아버지세요. 어머니가 2011년에 돌아가시고 혼자 사신 시간이 꽤 오래됐는데 또 아직은 뭐 복장이라든가 생활이라든가 식사라든가 여러 면에서 혼자 있는 것이 며느리하고 있는 것보다 좀 편하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가족이 같이 살지는 못하고 제가 이제 수시로 와서 아버지 계신 곳 돌아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90이 되시도록 농사를 지면서 우리 칠남매를 키우셨다는 것 하고 또 그 뗏목을 타고 오시면서도 다른 분들은 술, 노름 이런 걸로 그 돈을 좀 많이 날린 분도 많지만 아버지는 다행히도 그걸 꼼꼼히 잘 가지고 오셔가지고 칠남매 잘 키워서 감사하고 그렇죠. 네. 이 나무가 그러니까 한 2년 넘으니까 사갔네 그죠 아마 많이. 그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고만 이런데 못 박았다가 이 사람이 밟으면 푹 내려가는 거지. 정선에서 내려온 거 3개를 영월서 그 이제 다시 만드는데 그 영월서 만드는 거는 서울서 정선에서 내려오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쪼개 붙이고 이러는 데는 뭐 하루만 만들지 뭐. 정선서 오는 거는 뭐 3바닥, 4바닥 이렇게 봐요. 몇 바닥, 6바닥? 아니 정선에서 오는 거는 그 나무에 따라서 바닥 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예, 예. 산판에서 나무를 얼마나 했느냐가 문제지. 그 이제 벌채를 크게 했으면 뭐 10바닥도 오고 5바닥도 오고 뭐 20바닥도 올 수 있는 거지. 그 산에 나무 벌채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그건 아니, 다르고. 아니 뗏목 한 동을 그렇게 길게 할 수는 없잖아. 아니 한 동은 나무 요 길이를 하나를 한 동이라고 하고 예. 한 바닥은 정선에서 여기 영월 나오는 게 약 30m 좌우가 되고 또 영월에서 서울 가는 거는 45m 정도 되고 그렇지. 근데 내가 못 배워서 우리 아들 딸내들은 하여튼 고등학교 다 인문계 보냈지 공고 보낸 애들이 없어. 난 내가 못 배워가지고 배우는 게 한이 돼가지고 그랬어. 아버지는 그 여기 초등학교를 좀 한 달 정도 다니시다가 뭐 여러 가지 집도 어렵고 그래서 학교를 못 다니시고 그냥 좀 무학이시죠. 다행히도 군에 가서 그 켈러 부대라고 북한군이었는데 우리나라로 전역하신 분 중에 이라는 분이 그 아버지를 잘 보시니까 총기는 좋은데 글을 모르시니까 글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 대대 행정병까지 시키셔가지고 군에서 한글을 익히시고 나오셔가지고 또 지금은 영월에서 그 문해교실을 해가지고 올해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문해교육 과정을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버지는 뭐 할아버지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물려주신 건 이제 아마 빚만 물려주신 걸로 들었어요. 집이 이제 워낙 가난했고 그러니까 떼돈 번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뗏목을 타면 이제
일반 농사일 하는 것보다 일당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족이 살기 위해서, 또 아버지도 원래는 사남 사녀 8남매셨는데 전쟁 통해 3남 1녀를 이제 이루시고, 아버지가 1남 3녀, 아버지가 장남이고 독자이기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돈을 좀 많이 벌기 위해서 뗏목을 타고 갔다 오신 거죠. 아버지는 좀 특별한 분이시죠. 특별한 분이신 게 여러 가지로 뭐 특별하지만 그 중에도 가장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19살 때 처음에 뗏목을 타셨다 그러긴 해요. 어쨌든 동강에서 뗏목을 타고 서울 마포나루까지 갔다 오신 분 중에 유일한 생존자라, 마지막 생존자라는 점이 굉장히 특별하고요. 그래서 산에서 나무를 베어서 한 3, 4개월 정도 말려서 뗏목을 만들고, 다시 또 저 영월 덕포쯤 가서, 서울까지 가는 뗏목은 더 크고 길게 만듭니다.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서울까지 가시고 이랬던 것이 좀 특별한 기억이고, 그래서 동강 뗏목 축제를 할 때는 아버지가 처음에 가서 이제 뗏목을 만들어주는 걸 모두 감독을 하시고 직접 만드셨죠. 그리고 그 국내에서 뗏목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아주 전통 방식대로 뗏목을 만드는 곳은 영월이 유일합니다. 그것을 아버지가 기억하시고 몸소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떤 동강 뗏목을 만드는 원형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 점이 특별하죠. 아유, 어때요, 우리 엄마는 잘 계셨습니까? 또 오늘 한번 모셨으니까 한번 절을 한번 하고. 아유, 참. 자주 오느라고 와도 그래도 풀 수시로 뽑고 가는데도 풀이 많이 났네요. 아이고,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은, 좋게 보면은 어머니가 꽃을 볼 수 있어서 좋긴 좋은데, 또 그래도 잡초가 많이 성하면 남들 보기도 좋으니까 좀 큰 것만 몇 개 뽑을게요. 뭐 자주 오시는 편이세요? 예, 뭐 자주 오죠. 그래도 자주 오니까 좀 잘 다듬고 하느라고 해도 풀이 이렇게 났고, 마침 요 밭이 이제 우리가 아버지가 붙이시는 밭이고, 아버지 90 되시면서 손을 놓으신 밭이 달아서 밭에 일하면서 와서 한 번씩 돌보고 이러니까 조금 더 자주 올 수 있죠. 혹시 뭐 아버지는 왜 같이 안 오셨어요? 아버지는 어머니하고 우리 7남매를 키우시면서 두 분이 부부싸움을 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런지 모르지만은 어머니 산소에 오거나 또 어머니 제사에는 안 가려고 하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한테 직접 여쭤보진 않았지만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하고 같이 쓰던 방에 안 주무시고 계속 거실에 주무시는 이유가, 어머니하고 어떤 그런 뭐 같이 있었던 세월, 이런 것에 대한 마음속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 오늘 산소에 같이 안 온 것도 아마 아버지 마음속에 그런 부분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생각이 많이 나시겠어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16살에 그래도 좀 비교적 좀 유복한 집안에 계시다가, 아버지가 사실 우리 집은 좀 가난했는데, 그 중매하신 분 말씀 들어보면 뭐 집은 가난하지만 신랑 짝이 사람 하나는 참 좋다. 결국 신랑 사람하고 남편하고 사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시집을 오셨다고 하는데, 16에 시집 오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셨죠. 신랑만 키우시면 힘드셨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셨어요. 아버지는 부지런하시고 어머니는 지혜로우셨는데, 어렸을 때 기억이 하나 특별히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것은, 시골의 어른들은 옛날에는 농사를 짓고 나면 겨울에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뭐 그냥 가벼운 뭐 화투를 하거나
마작을 하는데 아버지 친구분들이 몇 분이 마작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럼 겨울밤에 가서 마작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술 먹는 것보다 그게 나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마작을 하시면 어머니는 거기서 뭐 돈을 잃고 따고 놀이로 하는 거니까 돈을 잃고 따는 것보다는 거기서 오랜 시간 보내는 것이 조금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보고 그만하고 오시라 그러면 자존심 상하잖아, 남자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외양간에 있는 소를 풀어가지고 밖에 내놓습니다. 밖에 내놓고 소가 도망갔다고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가서 이제 소가 도망갔다 이러면 소가 뛰났다 이러면 시골에서는 소가 재산이 이러니까 소를 붙잡으러 와야 되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소를 붙들어 다시 매놓고 또 다시 가긴 또 그러니까 안 가시고 집에서 시간 보내시고 이런 것들. 옥수수를 심어서 지난해 키워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았어요. 왜냐면 처음에 농사 짓는 게 참 이렇게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뭐 농사나 짓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혼날 소리 하는 얘기고요. 해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고 일단은 그 심어서 1년간 키우면서 참 아버지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하는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했고 또 아버지가 이제 90이 되셔서 일소를 놓으신 것처럼 어느 순간에 나도 또 이거 놓을 때가 있겠지 하는 어떤 시대의 흐름도 한번 생각할 수 있었고 또 이걸 심어서 판매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먹으면서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둘러앉아서 얼마나 도란도란 이야기를 할까 이 생각하면 굉장히 즐겁고 또 맛있게 먹었다고 얘기해 줄 때 굉장히 기쁘죠. 이 밭이 있다 보니까 또 어머니의 감시 때문에도 또 잘 관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어머니가 보시고 계시다 늘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면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고향을 위한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영월 FM 공동체 라디오를 개국하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과정도 있었고 곡절도 있었지만은 어렵게 해서 6월 15일 오늘 이제 우리 시험 전파를 발사하고 시험 전파 발사에 앞서서 현판식도 같이 이제 기관장님들 모시고 하고 그래 마지막으로 이 라디오 방송국 개국을 하면 고향을 위한 봉사는 마지막으로 완료한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좀 편안한 개인의 삶을 좀 살고자 합니다. 하나 둘 셋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죠? 이 영상 보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옆에 보시면 방공소년 이승복 어린이 옛날 그 초등학교마다 있었는데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때 방공교육 많이 받았죠. 영월 공기 좋고 물 맑고 정말 청정지역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영월인데요. 영월에서 살련다 내 고향 영월 편이었습니다. 앞으로 가슴 뭉클한 사연 소식 계속 전하고 영월 소식 계속 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영월 많이들 기누기촌 하시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제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